중국의 핵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농도 상승에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표는 체르노빌을 방불케 하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곳은 홍콩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는 소련이 현장의 방사선량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고 주변 주민들 대피 통지가 나온 것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설계적 결함과 안전규정 위반이었죠. 체르노빌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인 7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작은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유럽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10여일간 헬리콥터로 수천 톤의 붕소와 납, 진흙과 모래를 투하해 추가 누출을 막기도 했습니다. 해당 오염지역에는 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고 사고를 정화하고 복구하느라 80만 명 정도가 피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관련 각종 정부 보상 수혜자는 1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사고도 14일 CNN이 독점 기사로 긴급 타진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중국 타이산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프랑스 회사 프라마톰이 보낸 서신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원전 폐쇄를 피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2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20일 기준 누출량이 검출 한도의 90%에 도달했다고 알린 것입니다. 프라마톰은 주민들이 방사성 위협이 닥치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경고했고 미국에도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수차례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상황이 재앙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도 심각해지고 있기에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은퇴한 핵물리학자 로퍼는 가스 누출이 사실이라면 격리시설 일부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타이산 원전은 중국 광역그룹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업체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합작 프로젝트로 출발해 2018년과 19년에 각각 운영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프라마톰은 원자로 냉각 시스템 일부를 언급하며 특정 비활성 기체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활성 기체로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광역그룹은 사실을 은폐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발전을 재개했고 제1원자로도 현재 풀가동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말입니다. CNN은 중국 국영 동업자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신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하자 16일 중국 측은 연료봉 손상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6만 개의 연료봉 중 손상된 것은 0.01% 미만이라고 중국 국방부가 밝힌 것입니다. 연료봉은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담은 밀봉된 금속 튜브입니다. 중국은 원전 가동 중 연료봉 손상은 피할 수 없는 공통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만큼 서해 근방에 건설된 다른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원자력 사용을 확대했으며 전체 발전량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16곳으로 49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발전소 주변에는 인구 9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광동성인데 2,6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이 해당 내용을 숨긴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사고에 일본은 3,000건이 넘는 댓글로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를 비판하면서 중국도 은폐하니 큰 문제네요.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 폭발은 하지 않더라도 편서풍을 타고 일본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광동성에 출장 온 일본인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느끼는데 현지에서는 이 소식이 뉴스로 나오지 않는다. 언론 규제가 심각한 것 같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가토 관방장관도 이와 관련해 중국 측에 투명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주장은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방사성 물질 노출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크게 높였으며 측정된 방사능 수치를 공표하는 것조차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2013년엔 특정비밀보호법까지 제정해 원전사고 정보 공개를 차단시켰죠. 그리고 한국 등이 크게 반발하는 오염수조차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투명한 중국과 일본, 과연 어느 나라가 먼저 몰락하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